안녕하세요. 레인보우주 리선지의 염한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이즈에 걸린 유명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시간은 두 분의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백상 예술대상의 신인상. 이 신인상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고 한 번 신인상은 영원한 신인상이에요. 왜냐면 신인자 한 번 주시는 거니까 이거를 받은 우리 친구의 아주 열연을 하셨던 우리 정운택 형제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정운택 형제입니다. 참 인물도 옆에서 보니까 참 잘생기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목소리가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참 굵직하고 남성스럽고 이 배우는 좀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극을 해가지고 제가 그 예. 내공이 있으신 거네요. 예, 연극 배우로 시작을 했어서. 예. 그리고 저 끝에는 형제님이니까 요게는 또 자매님을 모신 거죠. 우리 나혜정 자매님. 네, 예. 안녕하세요. 나혜정 자매입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배우 혹은 유명인 중에 네.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려서 아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라는 얘기를 차차 이제 앞으로 쭉 펼치려고 그러는데 네네. 소개 좀 해주고 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관심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없다가 요즘에 이제 되게 심각해졌잖아요. 에이즈 환자가 너무 많이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걱정이 되는 마당에 이제 알아보다가 외국 분들의 이제 할리우드 배우라든가 아니면 정말 유명한 테니스 선수도 있었고 정말 가수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간단히 느낀 거는 수명이 길지 않았구나. 정말 에이즈 걸렸으면 지금 봤을 때 길게 사시면 50년 사시다가 가시거나 아니면 30년, 20년 이렇게 짧게 또 사신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저기 정은생 선생님 50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동성애했으면 좀 있으면 죽는 거네. 예, 그렇죠. 이렇게 아유. 젊은 나이에 가시더라고요. 그거 안 되죠. 우리 네. 결혼도 아직 안 하셨잖아요. 네, 저는 아직 결혼도 못했습니다. 형제님, 형- 총각이신데. 그렇지. 그러니까 보면 결혼을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산 분보다 정말 동성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죽으셨는데 안타깝게. 근데 그 많은 분 중은 정말로 동성애, 이성적인 만남이 아니라 동성을 만나서 죽으신 분들이 많았고요. 아서 애쉬라는 분은 미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세요. 근데 이분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정말로 이 심장병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리신 거예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네, 다른 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를 하다가 본인의 어떠한 그 열매죠. 본인의 어떠한 이 행위로 얻은 병이지만 이분은 정말 수술하다가 이렇게 수혈을 받아서 에이즈를 걸린 분도 있었구나. 근데 너무 안타까운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동성애를 하신 게 아니네요? 아니고 수술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수혈 받아서 에이즈에 걸렸고 선수 생활로 되게 열심히 많이 우승도 하셨고 8강 뭐 진짜 많은 전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느꼈던 게 이제 소개해 드릴 분은 되게 많아요. 유명한 분들 많지만 이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타까움을 가졌던 거는 이렇게 짧은 생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이즈가 걸렸을 때 이런 분들을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수혈을 받다가 아니면 정말 의료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에이즈에 걸린다면 어떤 나라의 제도로 이제 정말 죽을 때까지 약을 보장을 해주거나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대로 보면 심각하게도 그냥 에이즈를 걸리면 끝까지 그냥 아무나 약을 받을 수 있게 하니까 난민 문제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꾸 살고 싶어 하고 우려 부분에 있어서 이 공짜로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만 먹으면 오래 살잖아요. 에이즈 환자가. 맞아요? 그렇죠. 30년. 기대 수명 30년. 이제는 불치병이 아니라면서요? 에이즈는 치료가 안 되는데 치료는 안 돼.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제제, 일명 에이즈 알약을 먹으면 네. 3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30년 뒤에는 이 바이러스 억제한 알약에 내성이 생겨요. 우리도 왜 약 먹다 보면 내성 생긴다, 항생제 내성 생긴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작용을 안 하니까 처참하게 에이즈로 돌아가시는데 이 아서 애사 같은 경우 수혈로 에이즈에 걸리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최초 수직 감염 사례가 있어요. 수직 감염이 뭐냐면 엄마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다가 엄마한테 에이즈가 얼무네. 그 수직 감염 사례 최초 얘가 뭐냐면은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야 그 엄마가 무슨 뭐 이렇게 율랑 여성 비슷하게 막 하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애를 낳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됐냐면은 이 애엄마가 새댁입니다. 32살. 그런데 제왕절개를 받게 됐어요. 제왕절개를 받으면 수혈을 꼭 받아야지 돼요. 피가 많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그 피가 에이즈 피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애 낳으러 갔다가 에이즈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이 예쁜 아이고. 딸이 낳는데 걔도 그러니까 에이즈 걸려버렸어요. 같이. 그런데 그 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기가 2살 때 장출혈로 죽습니다. 장출혈이 뭐냐면요. 장이 다 터져서 피가 쫙 나면 죽는 거예요. 원래 애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말도 못한 애가. 그 집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세댁한테 에이즈 피를 준 에이즈 헌혈을 누가 했을까? 우리 집사님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에서 같은 경우도 에이즈 피를 받았잖아요. 네. 그 누군가 피를 헌혈을 한 거잖아요. 에이즈 환자가 좋겠죠. 그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자라는 거죠. 그쵸. 문제는 결국 동성애자들이 헌혈을 했는데 그렇죠. 동성애자 사이에 에이즈가 많다 보니까 동성애자 헌혈이 에이즈 피로 들어가서 그게 일반적 유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다니다 보면은 헌혈차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가까운 삼성동에 가면은 메가박스라고 영화 보러 갔는데도 헌혈의 집 하나 있어요. 네네. 딱 피 좀 뽑고 좋은 일 하라고 거기 젊은이들이. 그런데 피를 내가 딱 뽑아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에이즈 검사를 100% 돌립니다. 100%. 그런데 에이즈로 딱 나와버렸어 이 피가. 네. 그러면 본인한테 말해줄 것 같죠. 당신 에이즈 걸렸다. 우리가 수혈받은 피 검사해보니까 에이즈 환자다. 그럴 것 같잖아요. 말을 그런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게 대한민국의 원칙의 법이에요. 그것도 인권으로 들어가. 인권. 왜냐면 말하면은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 사람이. 아, 왜냐면 내가 수혈을 하는 이유는 에이즈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네. 위한 목적으로 수혈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에이즈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기회로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나 스트레스 받고 인권 침해다. 그 길은 한 길만 있다는 거네요. 그러시죠. 알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가 유통이 돼가지고 에이즈 걸려서 죽는 건 인권 죽는 아닌가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오염된 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에이즈에 오염됐다든지 B형간염에 오염됐다든지 등등 이런 피들은 다 전량 폐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폐기되는 피의 약 8%가 에이즈라는 사실. 에이즈 검사가 발달을 하면서 2006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에이즈 헌혈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은 얼마 전까지도 있었어요. 중국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완전 안심은 아닌 거죠. 왜냐면은 그쵸. 이 에이즈 검사에 맹점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잠복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검출이 안 되니까 그 짧은 그 기간에 내가 헌혈을 해버렸어. 에이즈 걸리자마자 맞아. 모르고 바로 헌혈을 했어. 그래서 검사 결과 에이즈로 판명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피 돌아다니면 진짜 대한민국의 그쵸. 재앙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 기간이 몇 년이죠? 잠복기가. 이 경우에는 약 2주 정도 돼요. 14일. 2주요? 예, 검사에 딱 안 나오는 거는. 제가 사실 예전에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겁이 나가지고 헌혈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사실 에이즈에 걸렸을까봐 그때 헌혈을 했어도 됐네요. 어차피 저한테 너 에이즈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줬을 거니까 무서워서 너 에이즈야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난 또 착한 마음 가지고 내가 에이즈면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아니 헌혈 안 되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 나갔고 제가 그냥 제가 헌혈을 했는데 너 에이즈야 이렇게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때는 인권이 이렇게 자리 잡지 않지 근데 이제 않았나요? 문제는 그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왜 동성애자들이 굳이 헌혈을 할까?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정영재님 말씀한 거 연결이 됩니다. 굳이 왜 헌혈을 할까? 내가 막 어젯밤에 동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10명, 20명이랑 예를 들어서. 근데 헌혈하는 이유가 뭘까? 에이즈 걸렸나 궁금해서. 복수심. 복수심. 나 저기 동성애다가 아무래도 에이즈 걸린 것 같단 말이에요. 몸에 막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슬슬 이게 막 아까 말씀드린 잠복기가 끝나가지고 그게 한 10년 걸리거든요. 붉은 반점 뭐 이런 거.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붉은 합병증. 방점은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없고 우리나라는 주로 폐결핵이 많아요. 폐결핵. 맞아요. 여기도 지금 죽어가신 외국 분들도 폐결핵이 그래가지고 막 몸에 그런 감염증이 팍 나타나니까 폐결핵. 이게 나 왔구나 드디어 이거 오셨구나.
나 이거 나 혼자 죽기 아까운데 같이 좀 가봐? 아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메가박스 옆에 삼성동에 있는 그 헌혈에 딱 가는 거야. 와. 가가지고 팔 딱 내미는 거 이렇게 쫙 내밀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부산에서 한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거 요번에 최근 뉴스 있지 않았어요? 에이즈 감염돼서 그거를 보복심으로 이제 성관계를 성매매 여성. 성매매에서 이제 성관계를 많이 했던 판례도 있었잖아요. 전 사실 이거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우리 그 원장님 그 예전 그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지방을 가게 되면 이제 모텔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샤워 꼭지만 보면은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진짜로 그 모텔에서 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셨어요? 사우나를 갔죠. 일부러. 예. 아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센조이. 예. 저 샤워 꼭지를 보니까 자꾸 동성애자들이 그걸 풀어가지고 그게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강의한 거는 뭐 다들 제 이름 치면 나오니까 나오는데 우리 형제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뭔지. 예. 그 동성애자들이 그 서로 동성애자들끼리 이렇게 성관계를 맺을 때 모텔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텔을 가게 되고 그리고 모텔을 가면 이제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씻고 이렇게 그 해야 되는데 그 동성애자들은 당연히 이제 그 정상적인 그 이 성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항문 섹스다 보니까 그 항문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항문을 어떻게 씻냐면은 이 샤워 꼭지를 이렇게 돌리면은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거기를 그 항문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이 장에 있는 그 변들을 다 빼낸대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에이즈 환자일 경우에는 물론 에이즈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매독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갖가지 질병들이 이 샤워기 이 줄 호수에 다 그 옮겨서 그 옮겨진 상태에서 다시 샤워기를 돌려서 그걸 걸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모텔의 그 방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은 어떻겠습니까? 저 같은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이제 출장을 가서 그 모텔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그 시민들, 그런 이용객들은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양치하면서 맞아. 남자들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디테일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죠, 맞아요. 원장님? 그러니까 그 센조이라고 장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지만 항문 성도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걸 항문에 10cm 이상을 쇠줄을 팍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트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온갖 혈액, 대변,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이 묻는데 그걸 다시 샤워기들을 다시 샤워기 줄에 돌려 접합을 시켜서 욕실에 걸어놓으면 그 다음에 출장 나온 저처럼 애아빠들은 꼭 모텔뿐 아니라 호텔도 마찬가지죠. 네 맞아요. 리조트도 우리 그렇고. 스티븐 잡스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했었잖아요. 네. 뭐 스티븐 잡스야 호텔 갔겠죠. 아주 고급 호텔 다녔겠죠.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그럼 거기서 센조를 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모르고 딱 샤워를 하면 그 사람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발사 다 뒤집어 쓰고 양치질도 우리가 샤워할 때 샤워기 들고 얼른 하잖아요. 다 집어먹는데 제가 이태리에 가보니까 이태리도 동성애 문제로 호텔들이 몸살을 센조이 때문에 앓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해결을 했어요. 보니까 어떻게요? 가보니까 제가 이태리에 기대가 동성애 이 집회 때문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면 같은 호텔에 들어갔다 숙소에 갔다 난 샤워실부터 가야 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거 내가 대비책을 만들어야 돼. 딱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일반인들은 이 천정에 네. 딱 붙어 있어요. 아. 그래서 소나기처럼 확 쏟아져요. 소나기 쏟아지는 것처럼. 아. 그럼 동성애자는 어떡하냐? 이 무릎 높이에 호수 하나를 이렇게 딱 꼽아놨어요. 아. 그래서 핸드형 줄이 있는 샤워기는 무릎 높이에 딱 해놨고 일반인들은 이 천장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걸로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거를 했겠죠. 아. 천장에 붙어 있는 걸 샤워를 한 다음에 방을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이태리 한인 현지 교회 목사님이 송 목사님이라고 아주 은혜 충만한 분이 계세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제가 송 목사 말씀드려요. 목사님 이게 동성애 센조이가 이런 건데 참 이태리 오니까 해결을 했다. 내가 이거를 한국 가서 열심히 소개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또 오래지면서 아이고 이러는 거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옆에 있는 그걸로 했는데 어떻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럽에 출장 갔을 때 절대 옆에 붙어 있는 이걸로 샤워하면은 샤워 아니야만 못 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고농도로 제대로 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 두 번째 인물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앤서니 퍼킨스라는 분이에요. 출연 작품은 북해유전 특공 작전이라고. 이분은 미국 배우세요. 이분은 이 사진도 지금 보시면 되게 멋있고 1975년도의 모습을 보면 너무 멋있고 핸섬한 거죠. 이분을 보면은 앤서니 퍼킨스는 1932년 4월 4일 날 이제 그래서 1992년 9월 12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몇 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보면 32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이제 오래 사셨더라고요. 9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0살 대충. 예, 제일 그러니까 최대로 오래 사신 분이구나. 이제 이분은 부인도 있으셨어요. 부인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1992년 9월 12일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했는데 부인 베리 버렌스는 9.11 테러 때 거기 그 건물에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9.11 테러 때 그 비행기 안에 탑승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부인은 그렇게 해서 사망이 됐고, 그래서 사망을 하였다고 나왔는데 부인은 감염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안 나왔고 부인은 있었다라는 것만 이제 앤서니 퍼킨스는 보면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양성애자인 거죠. 이분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분은 양성애자였던 거예요. 부인도 있었지만 동성애자로서 이렇게 배우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위장 결혼일 수 그런 것도 저는 그죠? 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위장 결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위장 결혼하신 분도 나와요. 여기도 계세요. 그 배우 한 분은 이제 제가 이따가 찾아보고 말씀하시면 위장 결혼도 있더라고요. 그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자가 위장 결혼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남편이 동성애자라면 일단은 속이겠죠. 모르겠지만 알게 된다면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검사부터 하러 가겠죠. 메가박스 옆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일단은 무조건 뛰어가서 할 것 같아요. 하고 마감을 하겠죠. 이혼. 예, 이 사람과는 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기도해야죠.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짓을 하지 않았겠죠. 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배우 중에 이제 한 분은 위장 결혼을 하고 그 집에 신혼집에 남자 애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인지 몰랐겠죠. 이 사모님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아마. 그렇죠? 나중에 알게 됐다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자료를 보면서 그분이 남자 집에서 동료를 데리고 와서 남자친구라고 둘이 잔 거죠. 같이 잠을 자고. 네, 둘이서 한 방에서 안 나오더래요. 보통 신혼인데. 이거 좋아하는 분들 그렇지, 이제 그럴 먹다가 수- 이제 야 집으로 그렇지. 가자 뭐 그렇지. 이러고 그러는데 그러면 참 그런 건 줄 알았겠죠. 이 사모님은. 인간성이라도 좋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자꾸 둘이 들어와서 둘이 합방을 하고 신혼인데 이 부인은 혼자 외롭게 그러니까 집 안에서 독서공부. 외도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고선 그걸 알게 되고 근데 보고 보아하니 소속사에서 둘 다 배우였기 때문에 이장 결혼을 시키되 소속사에서 그렇게 했던 그 부분이더라고요.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집안에서 네, 남자인 데리고 와가지고. 네,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배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일단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제 삶에 대해서. 그래 네. 그 남편 동성애자 안 받는 것도 그럼요.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살면 돼요. 네, 다른 건 저는 다 그분은 그러면 그 배우분이랑 이혼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을 알게 되고 나서? 돌아가시죠. 이제 동성애자분들은 이혼을 남편 하거든요. 금방 죽어버리는 거죠. 금방, 그러니까- 에이즈로 금방 죽어버리죠. 그렇죠. 들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앤서니 퍼킨스라는 분은 최장시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생각은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던 에이즈 환자한테 우리가 무료로 다 약을 대주잖아요. 세금으로. 속상하지만 근데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제 친구도 미국에 있고 뭐 이제 살면서 있던 한국에 와서 모든 진료를 받거나 예방접종을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비행기 표를 사고 와도 그게 싼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세금으로 되니까 에이즈 걸려도 부담감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빨리 못 먹고 가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더 돈이 없으면 진짜 약을 못 먹어서 일찍 가시나?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 생각도 들었어요. 에이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번외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
친한 분이 아버님이 어떤 그 아주 희귀병에 걸렸어요. 손해 위축증이라는 그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 어떤 약을 먹으면 걸을 수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 약을 복용을 안 하게 되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비예요, 마비. 근데 그 약은 그 백혈병 환자들에게만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의료보험을 안 하면 몇백만 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이 없어. 죽어가고 있어요. 비싸서. 네, 비싸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분은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 아들 된 입장에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국민청원까지 하고 막 그랬대요, 청와대에.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그 한쪽으로는 그렇게 그 이렇게 소외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한쪽으로 너무 좀 이렇게 편향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진짜. 되게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죽어가는 그런 분들이 에이즈 환자가 지금 먹고 있는 한 달분의 약보다 더 고가잖아요. 고가고 어떻게 보면 에이즈 환자가 먹고 있는 그 약이 더 고가더라고요. 아까 얘기를 잠깐 맞아요. 나눠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던 간에 정말 에이즈 환자가 아닌 이상 정말 죽어가고 약만 먹으면 걸을 수 있는 분들을 네. 어떻게 복지 정책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지 왜 어떻게 보면 평양되게 그렇게 하는지 그분들의 인권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약이 않을까.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참 진짜 너무나도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분명히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쵸. 아, 내 병이 불치병이고 희귀병이고 내 병은 약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맞아요. 그냥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짜 화가 형평성의 어떤 문제 어긋나요. 어긋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벌써 이렇게 하겠습니다. 돼버렸나요? 시간 빨리 가네. 여러분 우리 손가락 들어주시고 아, 손가락. 우리 이런 클릭. 얘기는 정말 레인보우 리턴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꾹 누르라는 뜻을 알고 꾹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세요. 꼭 감사합니다. 클릭! 감사합니다.